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행할 수업은 바로 피지컬 렌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지컬 렌더가 뭘까요? 우리가 시네마 4D에 보면은 피지컬 렌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있어 왔고, 이제 19 버전부터 들어온 게 프로 렌더라고 하는 게 들어왔죠. 이 프로 렌더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실무에서는 프로 렌더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렌더도 상당히 좋아요. GPU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요. 품질도 괜찮습니다. 아웃풋 나온 거 보면 괜찮게 나와요. 근데 속도라든지 퀄리티를 디벨롭 한다든지 보완하는 옵션들이 V-Ray나 옥테인보다도 좀 떨어져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실무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훨씬 그보다도 좋은 옥테인이라든지 V-Ray 등이 있기 때문에요. 레드시프트도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렌더러 중 하나예요. 서드파티를 쓰지 않고 내부적인 어떤 렌더러로 GPU 기반의 렌더링 품질이나 속도를 옥테인만큼만 뽑아내준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죠. 굳이 또 돈 들여서 뭐 살 필요는 없으니까 프로그램 하나만 딱 사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죠? 자, 근데 왜 잘 쓰지도 않는 렌더러를 수업을 하느냐? 뭔지는 알고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안 쓴대 이러고 안 쓰는 것보다 아, 이런 거구나. 다른 건 어떨까 하고 비교를 해보고 나는 생각보다 이게 더 괜찮은데? 아, 제가 얘기한 게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전문성 있게 툴을 다룰 수가 있겠죠. 다시 피지컬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와서요. 피지컬은 뭐냐? 실제 실사 같은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현존하는 이 공간 있죠? 이걸 시뮬레이션에서 렌더링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방에서 불을 켰어요. 이 불빛이 가지고 있는 와트 수라든지 색깔이 있겠죠. 이게 주변에 어떻게 돼요? 빛을 뿌려주고 서로 난반사하면서 서로 간에 또 빛을 반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빛이라는 어떤 에너지를 흡수해서 얘가 색을 표현하고 얘가 어떤 밝기와 어둡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렌더링 걸어주는 게 피지컬 렌더예요. 그게 보통은 CPU 기반으로 있다가 GPU 기반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CPU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놀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대신 렌더링을 걸어주는 또 그런 향상된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피지컬 렌더라는 것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다가 요즘에는 이제 피지컬 렌더를 거의 그냥 밥 먹듯이 쓰죠. 사람들이 퀄리티가 워낙에 좋게 나오니까요. 실사 같은 간지를 뽑아버리잖아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피지컬 렌더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사 느낌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이것만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든지 색을, 밝기를 혹은 어떤 여러 가지 태그를 사용해서 좀 짜집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스냅4D의 기본 렌더러 같은 경우는 그게 돼요. 왜냐면은 그냥 라이트, 밝은 거, 더 밝게, 줄일게, 여기만 줄게, 저기만 줄게, 여기만 밝게 만들어줄게, 여기만 어둡게 만들어줄게, 그림자는 여기는 진한데 여기는 또 연하게 나오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태그나 아니면은 include, exclude 같은 어떤 라이트의 기본적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그게 다 조율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지컬은 그게 잘 안 돼요. 그 기능이 없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기능들이 들어온다면은 상당히 또 좋아지겠죠. 왜냐면은 실제에 있는 라이트와 그 공간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외 상황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실제 상황에다가 이 불을 켜놓고 물건을 놔뒀는데 지금 이 물건이 이 라이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뭔가 효과를 받고 있긴 하지만 내가 후레쉬를 하나 켜가지고 여기만 좀 더 밝게 만들래 이게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주변에 또 빛을 흡수해서 반사하고 서로 튕겨나가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딱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은 있어요, 사실. 하지만 실사 같은 간지를 뽑아낼 때는 정답이다. 피지컬 렌더를 뭔가 그냥 이뻐 보이게 렌더링 거는 뭔가 좀 뽀샤시하게 렌더링 거는 GI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옛날에도. 그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렌더러를 접근해 버리시면요. 여러분들 완전히 잘못 배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다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기본 렌더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 렌더러를 뽑아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훨씬 예쁘게 뽑아낼 수도 있고 훨씬 다르게 뽑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피지컬은 그냥 실사같이 렌더링 걸어주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얼리티를 구현해낸다라는 거.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아 나는 근데 그렇게까지 실사 렌더링을 거는 어떤 작업 방식을 선호하진 않는데 안 쓰시면 돼요. 굳이 주변에서 옥테인을 쓰네, 브이레를 쓰네, 레드시프트를 쓰네, 뭐 프로렌더가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다른 어떤 컨텐츠에서 이걸 풀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오늘의 주제 자꾸 지금 산으로 가고 있죠. 또 말 많은 또 이 미스터 필리가 자꾸 산으로 보내고 있는데 바로 프로렌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씬을 하나 세팅을 해놨어요. 어떤 씬이냐? 자 카메라 잠깐 끄고 볼게요. 이렇게 내부 씬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구멍을 뻥뻥 뚫어놨죠. 하늘에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빛을 이용해서 실사 같은 간지의 환경 조성을 해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인테리어를 간단하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 프로렌더, 그러니까 피지컬 렌더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요. 시네마 4D에서 이 New PBR Material이라는 매터리얼부터 먼저 접근을 해야 돼요. PBR 매터리얼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렌더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피지컬 렌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본 렌더랑 똑같습니다. 옵션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프리셋 형태로 미리 만들어진 매터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꺼내 볼게요. 보시면 컬러에 컬러 값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램버시안이라고 램버시안이라고도 하죠. 램버시안이라고 하는 이 디퓨저 값의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컬러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램버시안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빛이 어느 각도에 들어오든지 간에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표면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퓨저 컬러 채널로 쓰는 거죠. 리플렉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베크만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베크만은 GGX랑은 다르게 금속이 아닌 표면에 반사를 만들어주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GGX는 금속에 반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 이 컬러는 가상의 어떤 색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이야 하고 컬러에서 빨간색 주고 라이트 주면은 이거 이 부분 밝아, 이 부분 라이트가 노란색이야, 그럼 이 부분 노란색으로 보여줄게. 그냥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작업을 하는 레이트레이싱 렌더링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값들인 거예요. 기본적인 대화 방식인 거예요. 근데 피지컬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대화 방식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컬러는 뭐 때문에 이 컬러가 보이는 거죠?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반사됐기 때문에 이게 밝게 보이는 거고 다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흡수한다, 반사한다, 리플렉션 값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폴트 디퓨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컬러를 채웠다, 그죠? 이 컬러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색을 칠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반사와 관련되어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램버시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빛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론 설명을 하면서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깊게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이해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댕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자, 단순히 이렇게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는 이 PBR이라고 하는 매터리얼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리플렉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일반 매터리얼에서 쓰지 않는 어떤 다양한 옵션들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 매터리얼을 만들어 가지고요. 쓸 수도 있어요. 컬러를 끄고 나중에 우리가 컬러를 한번 넣어서 또 작업을 해볼 건데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해보시면 돼요. 리플렉션 같은 경우도 베크만 가지고 했고 에버리지 30, 100, 100, 100, 100 돼 있죠? 이것도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이것도 베크만으로 가고 에버리지로 가고 30인데 얘들 다 100, 100이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션은
노멀 매터리얼에서는 프레너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도 프레너를 쓰겠죠. 그래서 다이렉트리 프리셋은 PET를 보통 쓰거나 아니면은 또 뭐 밀크 이런 걸 쓰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add 그다음에 램버티안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세팅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밀크로 돼 있네요. 이건 그죠? 얘는 밀크로 돼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주려면 컬러도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죠? 이렇게 컬러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또 얘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서 하나가 디퓨즈에서 보시면 스페큘러 스트렝스 값이 올라가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랑 지금 위치가 달라요. 위치 레이어드로 되어 있는 이 레이어 구조는 위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에 따라서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은 구성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터리얼 컬러가 좀 다르다 그죠? 컬러 같은 경우는 조절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약간 어둡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결과값과 똑같은 옵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BR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매터리얼에서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죠. V-Ray라든지 옥테인하고 다른 거. 스냅포드에 가지고 있는 기본 매터리얼을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렌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강력한 거예요.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V-Ray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이 옵션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그게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제가 뭐 여러 가지 렌더러를 다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쓰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자, 그렇다면 요거를 몇 가지를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이트 하나는 화이트로 가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약간 뭐 이런 컬러로 하나 가보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어두운 이런 느낌으로 하나 가보고 다 난색 개조다 그죠? 뭐 블루 개조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는 약간 채도 높은 블루 개조로 하나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 여기다 하나 주고요. 이거는 소파는 요 색깔로 가고 요거는 요걸로 가고 요거는 요걸로 갈게요. 그리고 얘는 화이트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 카메라로 뒤로 돌릴게요. 이렇게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렌더링 다 됐네요. 스냅포드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라이트가 있어요. 디폴트 라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터리얼 간지가 나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장난감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빛이 뭔가 난사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이 실내라는 공간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벽이네, 바닥이네, 소파 있네, 뭐 테이블 있네, 요런 거예요. 그냥. 이게 기본 렌더링의 한계점이라는 거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라이트도 넣고 매터리얼도 좀 수정하고 여기저기다가 뭐 여러 가지 장치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괜찮은 때가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PBR 매터리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피지컬하고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그렇게 확인을 해보려고 단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뭐 스탠다드 렌더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 강의를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탠다드 렌더러의 추종자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극사실, 하이퍼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요. 자, 또 말이 길어지는데 바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피지컬로 한번 놓고 봅시다. 피지컬 모드로 두고요. 샘플러는 프로그레시브 형태로 두고요. 패스 카운터 16회, 어드밴스드 기본 세팅으로 해놓고 한번 렌더링 걸어볼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서 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 렌더링, 그러니까 스탠다드 렌더링으로 해서 이런 PBR 매터리얼을 사용하다 보니까 PBR 매터리얼에 원래 있는 이런 스캐터링의 어떤 이런 간지가 그대로 그냥 눈으로 보이죠. 나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 이렇게 그냥 보여줘 이거예요, 스탠다드 렌더링은. 근데 피지컬 같은 경우는 전 내용물을 다 뭐라고 할까요?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환경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PBR 매터리얼을 사용했을 때는요. 자, 근데 두 개가 거의 렌더링 이 지금 노이즈 낀 거 말고는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톤이 똑같아요. 뭐 달라진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피지컬하고 스탠다드하고 확연하게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이 카메라 부분이에요. 카메라에 보시면 우리가 피지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노출이라든지요. 뭐 조리개 값 있죠.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이라든지 아니면 ISO 값 등을 조절을 하면서 톤을 내가 톤이라기보다는 실제 카메라에 대한 값이겠죠.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로 찍었을 때 피사체를 찍었을 때 그 값을 여기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피지컬 렌더링의 또 다른 또 하나의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익스포즈 값 예를 들어서 200으로 둘게요 일단은. 그리고 f-stop 같은 경우는 2.8 정도로 분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피지컬 렌더링 걸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엄청 밝아졌죠. 스탠다드에서는요 이걸 아무리 설정을 한다고 해도 그냥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위에 렌더링 걸었던 거는 그죠?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지컬의 어떤 또 다른 또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렌더링을 사용할 때요, 피지컬 렌더링을 사용할 때 이 PBR 매터리얼을 사용하는 빈도를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실제로 실무에서 저 같은 경우도 써본 적은 없지만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사용했을 때랑 이 PBR 매터리얼을 사용했을 때랑은 렌더 타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피지컬 같은 경우는 CPU 렌더링 기반으로 거는 이 피지컬 같은 경우는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GPU와 CPU 두 개 다 삼켜버릴 프로렌더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PU 기반으로 렌더링을 거는 프로렌더가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피지컬 같은 경우는 속도 면에서는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스틸을 뽑아내기 위해서 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그건 프로렌더로 써도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프로렌더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프로렌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렌더 딱 들어가면은 자, R19에서 20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부분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클론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됐다는 걸 거고요. 모션 트래커에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다는 걸 거고요. 멀티패스가 추가가 됐어요. R19 이후부터는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렌더 모드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세 가지 앰비언트 어클루전,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without shadows라는 게 있는데 보통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놓고 씁니다. 모션 블러를 줄 거냐 어쩔 거냐, 레이 뎁스는 어떻게 할 거냐, 섀도우 뎁스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밝기와 어둡기에 대한 뎁스 값을 조절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아까 이 피지컬에서 쓰진 않겠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는, 만약에 피지컬에서도 이런 느낌이 렌더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즉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로우 퀄리티의 이미지가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댑티브나 혹은 픽스트로 해가지고요, 이 샘플링 퀄리티를 높여주시면 돼요. 물론 프로그레시브 상태에서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어댑티브나 픽스트 상태로 올려주시면 좋고요. 픽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단계예요. 로우나 미디엄이냐 하이냐 베리 하이냐 이런 식으로 내가 서브디비전 값을 높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어댑티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픽스트랑 똑같은데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옵션들을 더 쓸 수 있다라는 거, 스레졸드라는 값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라는 거를 여러분들 헬프에서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너무 방대해요.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뭐 스레졸드 같은 경우는 좀 낮추면 낮출수록 렌더링 걸 때 약간 생기는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는 있어요. 서브 디비전이 올라가면은 그런 부분들은 확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 로테이션을 할 거냐, 렌더링 한번 건 거를 몇 번 닦아낼 거냐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프로그레시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블러리스라든지 섀도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값을 올려주시면 렌더링이 깔끔하게 나와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러프니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러프니스 같은 어디 갔나요? 여기 러프니스 같은 거 있죠. 이게 블러리스 같은 효과를 주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서브디비전 값을 렌더 옵션에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이 샘플링 값을 올려가지고 충분히 개선을 시킬 수는 있죠. 자, 다시 프로렌더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프로렌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프리뷰 이거 이제 실제 렌더링 걸 때 프리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어떤 옵션들을 맞추는 건데요. 이제 뭐 설정이죠. 설정에 대한 부분 옵션을 맞추는 거예요. 뭐 CPU 오프라인 할 거니 뭐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도 옵션들을 내가 설정해 줄 수 있는 공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멀티패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안티알리아싱 같은 마찬가지고요. 일단 지금 기준으로 해서 프로렌더 같은 경우는 픽처뷰로 렌더링 걸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걸어요. 뭔가 이거 렌더링 걸던 거랑 비슷한 것 같죠? 그죠? 뭔가 비슷한 분위기로 렌더링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세팅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라이트 세팅을 안 해줬죠. 그죠? 라이트 세팅을 안 해줬는데 지금 우리 그냥 프로 렌더로 렌더는 걸고 있는 거랑 얘로 걸고 있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왜? GI가 들어갔기 때문에 GI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렌더를 걸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스피어가 안 보여요 또.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에디터블 돼 있어야 됩니다. 에디터블 돼 있어야지 렌더링 걸 때 이게 보여지고요. 자, 다시 ES 키를 눌러가지고 제가 잠깐 정지를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러면 라이트 세팅을 먼저 해놓을게요. 라이트 세팅을 잠깐 빼먹었는데, 자, 라이트 세팅 같은 경우는 여기 PBR 라이트를 직접 꺼내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PBR 라이트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자, PBR 라이트라고 해서 또 이 PBR 매터리얼처럼 완전히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 우리 라이트에서요, 이걸 에리어 라이트로 놓고 뭔가 세팅을 바꾼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실제로 꺼내가지고 이 PBR 라이트랑 비교를 하시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은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지금 어디 갔죠? 디테일즈에 보시면 인버스 케어 피지컬리 어큐레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G 디렉션 only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로테이션을 90도 시켜가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맞출게요. 이렇게 90도 맞나요? 지금 잠깐만요. 다시 꺼낼게요. 뭔가 좀 방금 뭘 건드렸는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다시 얘를 이렇게 해서 180도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당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피를 할게요. 이거는 사이드 라이트라고 하시고 이거를 톱 라이트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프로렌더 같은 경우는 픽처 뷰로 아까 렌더링 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Start Pro Render in Marke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확인이 또 가능합니다. 움직이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렌더링 걸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렌더링 걸 때, 자, 움직이면서 렌더링 걸 때, 이 카메라 이거 잠깐 프로텍션 꺼놓을게요. 지울게요, 그냥. 이렇게 움직일 때요, 요 레졸루션이 지금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프리뷰에서 보시면, 디폴트 텍스처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쏘리. 프리뷰 레졸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돌아갈 때 이렇게 화질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하이예요.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프리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세팅을 해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맥스 레졸루션 지금 1로 돼 있는 거고요. 민 레졸루션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맥스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1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 지금처럼 이렇게 라이트를 지금 줬는데 라이트가 좀 어때요? 생각보다 강하다, 그죠? 그래서 범위도 조금 줄여볼게요. 그리고 사이드 라이트 쪽에 들어가는 거는 인텐시티도 이렇게 낮춰볼까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인텐시티를 좀 낮출게요. 60 정도로 낮춰서 이 스타트 프로 렌더 여기서 스탑 프로 렌더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탑에 들어간 것도 약간만 낮출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있죠. 파란색 요거를 제가 트랜스퍼런시를 틱 해가지고요. 굴절 값을 살짝 줘서 리플렉션 요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더 어두워졌죠. 너무 어둡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 정도 80 정도 잡을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프로렌더 이터레이션이라고 해서 100 뭐 프로그레스 되면서 100 딱 되면 끝나죠. 실제로 여기 보시면 프리뷰에서 이터레이션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레시브 렌더링인데 프리뷰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수치 이터레이션 카운트를 높이면 이게 200까지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물리적인 렌더링, 즉 피지컬 렌더링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퀄리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 자세하게 계산을 더 해낼 테니까 뭔가 오류를 더 잡아낼 거고, 다만 이제 어느 한계점까지 올라가면은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지 크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500 정도로 올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배 이상 올렸는데도 크게 뭔가 달라진 건 없어요. 그죠? 아주 미세하게 좀 더 계산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진 부분은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선은 되는데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never 이러면은 그냥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stop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time limit 해가지고요. 60초만 렌더링 걸겠다. 왜 이게 걸면 걸수록 렌더링을 더 오래 걸다라고 좀 더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렌더링 세팅을 해놓은 거랑 이거를 뭐 이렇게 렌더링 세팅을 하는 거랑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씩 개선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일단 이터레이션 카운트 해가지고요 200 정도만 주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폴트 텍스처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텍스처를 넣었을 때 그 텍스처의 레졸루션 값, 프리뷰 레졸루션 값에 대해서 얼마 정도 해상도를 보여줄 거냐 이거예요. 우리 기본 매터리얼에서 이거랑 같은 겁니다. 텍스처 사이즈 어떻게 갈 건지 요거 있죠. 텍스처 프리뷰 사이즈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은 레디언스 클램프 밸류라는 게 있죠. 빛이 분사했을 때 발광하는 요소들 있죠. 그거에 대한 값인데, 자, 이거는 뭐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맞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를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프리뷰가 좀 비교하기가 힘들어서요. 오프라인으로 가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터레이션 카운트 200으로 둘 거고요. 이거 프리뷰랑 똑같이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레디언스 클램프라는 게 있죠. 일단 이걸 킨 상태에서 렌더를 한 장 걸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터레이션은 200회 들어갈 거고요. 렌더링 타임이 조금 걸리죠. 그냥 프리뷰를 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레이뎁스 값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그냥 프리뷰를 맞춰버리죠. 그죠? 레이뎁스 값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3으로 돼 있죠. 레이뎁스도 3으로 줄게요. 안티알리아싱 같은 경우는 지금 샘플링 0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자, 렌더링 다 됐죠. 보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한 100으로 올려볼까요? 그리고 렌더링 걸어볼게요. 오케이, 다 됐네요. 렌더링 보시면은 요런 데 한번 보세요. 요게 11대고 100일대고 이렇게 그 발광할 때 요소 빛이 새어 나올 때 이런 이제 스캐터링을 할 때 레디언스 요소들을 얼마만큼 잡아주느냐에 대한 옵션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꺼버릴게요. 다 됐죠. 보시면은 듀레이션은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렌더링 듀레이션 여기 왜 이렇게 돼 있죠? 듀레이션은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100일 때랑 껐을 때랑 똑같죠. 동일하죠. 얘랑 다를 뿐이고, 그죠? 이거는 이제 핫픽셀이라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핫픽셀에 대한 고정값, 그러니까 가장 밝은 단위의 픽셀 값, 핫픽셀 값을 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치가 뭐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가지고 이 핫픽셀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3 정도로 해놓고 렌더링을 걸어도 느낌이 다르겠죠. 핫픽셀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카메라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테니까요. 따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핫픽셀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11대였죠. 이게 뭐예요? 3일대죠. 약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핫픽셀 그 값이 브라이트니스 값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핫픽셀에 대한 부분을 제어해주는 부분이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폴트로 세팅을 해놓을게요. 프리뷰도 어차피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프리뷰랑 오프라인이랑 둘 다 지금 같은 옵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픽처뷰어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또 직관적이기 때문에 픽처뷰어로 렌더링 걸기 위해서 프리뷰 제끼고 오프라인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Enable Firefly Filter라고 하는 거는 Firefly 바로 보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특히 반사 재질이 좀 있는 유리 재질이나 이런 거에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를 리무벌 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레졸드 값으로. 레벨러블 디테일은 LOD하고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LOD가 추가가 됐었죠. LOD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이 강의를 만들 때쯤이면은 LOD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한 강의가 앞에 있을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LOD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어떤 레벨 오브 디테일, LOD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를 아시면 요걸 좀 이해하시기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안티알리아싱 샘플링 같은 경우는 지금 안티알리아싱 같은 경우 다 지워버릴게요. 요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볼게요. 한번 렌더링을 걸어서 안티알리아싱 샘플이 제로죠. 지금 제로인 상태에서 렌더를 하나 걸어 볼게요. 그래서 요 뷰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샘플링 값을 보통 한 3 정도 세팅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한 옵션 설명들이에요. 스탠다드, 안티알리싱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 설명들이기 때문에 한번 어떤 안티알리아싱이 어떠한 세팅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거는 각자 공부를 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해보고 또 렌더링 걸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렌더링 퀄리티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들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터는 실제로 가우시안 세팅으로 해놓고 써도요 큰 문제 없어요. 애니메이션 할 때 이제 약간씩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하긴 하는데 거의 이 디폴트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터 사이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샘플 이게 중요해요. 샘플 수를 얼마나 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렌더 다 됐죠. 어떤가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티알리아싱 샘플스. 그 다음에 섀도우 뎁스 같은 경우는 여기 뎁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위에 레이 뎁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뎁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뭐 글로시, 리프렉션, 굴절감, 유리질감, 빛의 확산, 뭐 글로시, 리프렉션, 뎁스 이런 식으로 이 리프렉션에 대해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눠놨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트랜스페런시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걸 공통적으로 맥스 레이뎁스라 그래서 한 톤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한 톤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섀도우 뎁스 같은 경우는 뭔가 깊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계를 더 많이 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2, 3에서 작업을 하셔도요. 그 이상이 되더라도 크게 티가 안 나요.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레이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레이뎁스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이 받는 이 뎁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밝아진다. 빛이 좀 더 확산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지금 3.15 뒀을 때 렌더링 건 게 요 포즈거든요. 요건 이제 우리가 이 안티알리아싱을 좀 높였을 때 그 렌더 타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퀄리티를 보장을 시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뎁스를 살짝 올리고 제가 맥스레이 뎁스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한 5 정도까지만 올려볼게요. 5 정도까지만 올려서 렌더링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다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비포예요. 이게 디폴트에 나왔던 거고 이게 지금 레이 뎁스를 올린 겁니다. 확실히 빛이 퍼지는 거라든지 어떤 빛의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아졌죠. 특히나 이 지금 레이 뎁스 같은 경우는 글로시, 리프렉션, 글로시 리프렉션 이런 굴절과 반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랜스페런시 즉 굴절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 매터리얼에는 확실히 효과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 거에는 크게 뭔가 직접적으로 눈에 확 띄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빛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매터리얼에는 확실히 효과를 더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뎁스 오브 필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 뎁스 오브 필드를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그 피지컬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뎁스 오브 필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틱 하시고
방법적인 것을 많이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뎁스 오브 필드에 대해서 뭐 굳이 디테일하게도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앞서 했던 강의들을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일단 뎁스 오브 필드 틱 하시고 카메라에 보시면 오브젝트에 포커스 디스턴스라는 게 있죠. 포커스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따로 맞춰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자, 그래서 포커스를 얘한테 맞출 거예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포커스 오브젝트 있죠. 포커스 오브젝트에다가 테이블 스피어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여기다 맞춘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프리뷰로 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프리뷰에 대한 체크를 안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렌더를 확인을 해볼게요. 한번. 렌더링 다 됐는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렌더가 되죠. 조금 더 이 강도를 높이시려면요. 이게 f-stop 요거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1 정도까지 내려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지컬 같은 경우는 사실 렌더링 할 때요. 자, 이 멀티패스 쪽을 한번 보시면 뎁스를 따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도 따로 뽑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스탠다드 렌더링처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멀티패스에 대해서 한번 잠깐 공부를 해볼 텐데, 네, 일단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단 프로그램 한번 재가동 시켰어요. 일단 렌더 멀티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틱 해주시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프로렌더 공부할 때 쓰진 않는다 그랬죠. 실제로 쓰진 않아요. 이제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직접 간접 조명과 에미션. 이제 에미션 같은 경우는 그냥 밝은 부분인 거예요. 그냥 라이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오메트리나 쉐이딩 노멀 같은 경우는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텍스처나 월드, 엔바이러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컴포지트에서 굉장히 진짜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정말 디테일한 어떤 컴포지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뎁스, 오브젝트 아이디, 그룹 아이디, 매트리얼 아이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멀티패스에다가 이 안티 알리아싱을 줄 거냐 말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거를 강의를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이거 강의 만들었다가 저거 강좌 만들었다가 하면서 좀 중구난방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이 뭐 하루 있다가 또 만들고 이틀 있다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지팅 태그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단 소파 부분에다가 컴포지팅 태그를 한번 줘볼게요. 기본적으로 삐사리 나네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 엑스클루전이라든지 오브젝트 버퍼 같은 경우는 아예 비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렌더 세팅에서도요 이게 안 돼요. 멀티패스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프로 렌더는 그냥 피지컬이에요.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렌더러기 때문에 앞에 거는 그냥 가짜 만드는 거, 이건 진짜 세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다 그랬죠.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 렌더 태깅이 따로 있어요. 섀도우 캐쳐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자 설명을 드리지 말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이제 섀도우 캐쳐 매터리얼을 이용해서 보통 이렇게 뽑아내는 거였는데 이제 태그 가지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이렇게 오브젝트를 제외하고 뭐 렌더링을 건다 이런 건데 그냥 렌더링 걸어보면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소파에다가 컴포지팅 태그를 줄게요. 다시 틱. 라이트 포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피지컬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냐면 어떤 창문을 통해서 외부에서 빛이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창문이 예를 들어서 트랜스페런시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럴 때 빛이 분산이 될 때 이제 노이즈 같은 게 많이 생겨요. 빛을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럴 때 그런 노이즈에 대한 어떤 최소값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써본 적은 없습니다. 예, 쓰지는 않았고 이게 라이트 포털 같은 경우는 요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지금 광이 들어왔죠. 어딘가에 그죠? 광이 지금 부딪혔죠. 그러면서 주변에 쫙 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노이즈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라이트가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냥 라이트가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처럼 주변에 쫙 퍼지는 간접 조명 같은 효과를 줬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끼는 거 요거를 좀 막아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거에다가도 뭐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일단은 근데 언틱하고 할게요.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서 나중에 틱하고 언틱하고 한번 차이점을 여러분들 렌더링 걸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브젝트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멀티패스에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매터리얼 아이디랑 비슷한 겁니다. 같은 매터리얼들끼리는 같은 색상으로 나타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오브젝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냥 모든 오브젝트에다가 다 따로 색깔을 매기는 거예요. 컬러 레인지를 적용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오는 거고 오브젝트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는 내가 오브젝트에다가 아예 새로운 어떤 컬러를 먹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것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레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테이블 쪽에다가 하나 카피를 해서 이것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섀도우 캐쳐 알파를 줘볼게요. 한번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요거랑 두 개가 적용이 되는 거겠죠.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스. 지금 제가 렌더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터레이션은 400 정도로 맞춰놨고요. 레이뎁스도 12 정도로 맞춰서 올려놨어요. 전체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렌더링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레이어에서 싱글 패스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아직까지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이미션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파라고 해서 알파에 뭐가 포함이 돼 있죠.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섀도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컴포지팅 태그에서 섀도우 캐치 알파를 적용을 시킬 때요. 항상 우리는 세이브에서 여기 알파 채널을 틱해줘야 된다는 거. 뭐 이건 보통 거의 다 틱하죠, 그죠? 틱해서 하기 때문에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렌더링 쭉 걸고 있습니다. 렌더링 되는 대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렌더링 다 됐죠. 확실히 좀 퀄리티를 올리니까 렌더링 느낌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싱글 패스를 해서 확인해 볼게요.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간접 조명이에요. 직접 조명. 직접적으로 라이트가 비치는 부분, 간접적으로 퍼지는 부분. GI에 대한 효과를 조금 더 줄 수가 있겠죠. 에미션 라이트가 비치는 부분인데 지금 라이트가 없어요. 여기 그죠? 우리 지금 카메라 각도로 따지면은 어디?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밝게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 오브젝트 그룹 아이디 아까 어떻게 했어 내가? 레드, 블루 했죠. 두 개로 나뉜다라는 거. 오브젝트 아이디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오브젝트들은 다 이렇게 단위별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뎁스 오브 필드가 들어간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매터리얼 아이디 같은 경우도 매터리얼이 별도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고요. 매터리얼이 같은 거면은 같은 색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터리얼별로도 채널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알파 얘기했었죠 아까. 섀도우 캐쳐. 뎁스가 좀 애매모호한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실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렌더링 걸 때 멀티패스 같은 경우는 8비트, 16비트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32비트 채널이에요. 피지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필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은 왜 건드려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어요. 타란, 그죠? 그래서 내가 에펙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이어 돌아와서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필터 같은 경우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애프터 이펙트로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제 익스테리어 부분 또 공부를 해봅시다. 언제 놓고 할지 모르겠지만 에펙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있죠. 뎁스부터 해서 쭉 있어요. 싹 불러볼게요. 여기 뎁스, 다이렉트, 에미션 당연히 없을 거고 인다이렉트, 테스트 png 이게 우리 원본 파일이에요. 이렇게 들어왔죠 지금. 풀로 당겨서 볼게요. 이 파일을 보시면 좀 어둡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섀도우 캐쳐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한 카피를 해볼게요. 우클릭 메인 들어가서 이그노우해서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게 나와요. 다르죠? 얘랑 얘 뭐지? 트랜스페런시를 체크하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섀도우 캐쳐 같은 경우는 알파 채널에다가 섀도우를 같이 묶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알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에만. 그죠?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자, 테스트 png 밑으로 꺼냅니다. 그죠? 여기다가 멀티플라이를 줘요. 어라? 그죠? 그다음 언멀트를 줍니다. 언멀트 이펙트에서 언멀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다음 인버트를 줍니다. 인버트를 먼저 주고 언멀트를 줘야 돼. 그리고 인버트 한번 더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 트랜스페런시 이렇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휴먼 세츄레이션을 한번 줄게요. 세츄레이션 쫙 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만 남겨놓고 다 떨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다시 어두운 섀도우만 전체적으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오브젝트 아이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제가 이거를 컴프로 묶을게요. 그래서 소파 컬러 RGB 하셔도 되고 오브젝트 아이디랑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는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떻게 레인지 컬러 레인지 줘가지고 이렇게 따로 뽑아 쓰시면 돼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오브젝트 파퍼 쓰듯이 쓰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머지 딱 똑같아요. 메탈 아이디도 마찬가지고.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다이렉트 간접 조명이죠. 간접 조명에다가 애들을 줘가지고 좀 더 이렇게 라이트를 더 줄 수도 있겠죠. 휴먼 세츄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밝게 빛나게끔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약간의 버스팅을 줘가지고 살짝 느낌만 더 내도 되겠죠. 좀 밝은 부분들은 더 오히려 이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같은 걸로 더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스크린 어떻게 됐어요? 훨씬 아까보다 밝아졌죠. 원본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컨트라스트가 세지면서 그죠? 컨트라스트가 세지면서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그림자도 더 진해지고 이런 식으로 멀티패스는 정리를 하시면 돼요. 사실 피지컬 같은 경우는 뎁스 같은 경우는 멀티패스를 뽑아가지고 에펙이나 누크에서 후반 작업을 잘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옥테인이나 브이레이나 프로렌더가 가지고 있는 모션 블러나 뎁스 오브 필드의 어떤 느낌들이 이렇게 좋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아무튼 괜찮기 때문에 후반 작업에서 굳이 그거를 또 조절할 필요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컬 같은 경우는 거의 멀티패스 채널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화나 이런 쪽 가면은 굉장히 많이 쓰죠 채널들을. 근데 저 같은 경우도요 스탠다드에서도 채널을 따로 또 뽑아요. 톤업, 톤다운을 위해서. 그리고 멀티패스는 기본적으로 뷰티패스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들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간지를 내주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자유도가 높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피지컬 렌더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만 믿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이 좀 빨랐죠. 지금 굉장히
목도 안 좋고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가 지금 막 업을 시켜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다 보니까 좀 페이스가 조금 말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인테리어 씬에서의 어떤 이런 멀티패스까지 해가지고 에펙까지 들고 오는 것까지 해봤다, 그죠? 하나 남은 게 뭐가 있냐면은 모션 블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볼 거예요. 그것만 보고 1강 1강인가? 뭐 아무튼 뭐 저기 뭐야 첫 번째 이 프로랜더 가지고 하는 첫 번째 수업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익스테리어 하고 끝날 것 같아. 자, 다시 스냅4로 돌아갈게요. 지금처럼 이런 씬 하나 만들었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렌더 세팅에 가셔가지고요. 일단 세팅을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멀티패스 언틱 하시고 depth of field 쏘리 뭐하냐 지금 모션 블러 나는 없는 거예요. 리니어 한번 해볼까요? 리니어랑 서브 프레임 모션 블러라는 게 있죠. 서브 프레임 모션 블러나 리니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건 비슷해요. 벡터 모션 블러랑 서브 프레임 모션 블러 요거 차이 아시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잠깐?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죠 또. 그냥 해석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거예요. 리니어 같은 경우는 움직임, 디포메이션이라든지 카메라의 모션 블러는 노네, 서프레임 모션 블러 다 포함. 오케이? 간단하죠? 자, 해볼게요 한번.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샥 했다가 싹 빠졌다가 또 싹 주민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뭘 주면 좋을까? 트위스트를 한번 줘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왔을 때 파 꼬아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풀고 또 꼬고. 근데 뭐 이렇게 트위스트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다. 원래 좀 밴드 같이 이렇게 좀 확확 휘어지는 이런 느낌도 있어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원래. 버즈 한번 줘볼까요? 그냥 버즈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가까이 왔을 때 버즈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버즈를 그죠? 벌지를 주더라도 좀 제대로 줘야지. 근데 좀 이상하게 줘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줘볼까요? 아씨, 이상하네. 뭘로 줄까? 시간 가네 시간. 밴드로 주자 그냥. 그래, 야,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주는지 안 나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렌더링 걸어볼게요. 일단 뭐였어 아까? 브로렌더 여기 서브 프레임 모션 블러. 일단 리니어로 가볼까? 렌더링. 웁스. 5만 할게요.
아 너무 어둡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얘들 지우고 이렇게 할게. 이거는 라이트 안 주고 그냥 라이트 안 주고 가고 레이뎁스 이렇게 주고 안티알리싱도 이만큼만 주고 월드패스 제너럴 이렇게 미션 블랙. 오케이 렛츠 고. 아이 잠깐만. 가자. 두 개 렌더링 걸어서 비교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 걸어봐도 딱 보면 나와요. 지금 리니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위치값만 가지고 이렇게 모션 블러를 준단 말이에요. 뭔가 어색해요, 되게.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모양이 변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렇게 서브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죠?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단계를 내가 낼 수가 있어요. 서브 프레임 모션 블러에서 샘플 이 값을 올려서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16, 이게 25. 아시겠죠?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해서 보통 바로 피지컬에서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피지컬 같은 경우는 후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 렌더링에서 거는 것처럼 멀티패스를 여러 개를 걸어가지고 뭐 레이어 20개씩 뭐 10개씩 10몇 개씩 20개씩 막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편집하고 이러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원래 3D에서 묻어나는 그 때깔 있잖아요. 그 간지 그거 가지고 턴업 턴다운 약간의 어떤 간지 보정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달라요. 스탠다드랑 피지컬은 완전 다른 세계 얘기예요. 자, 그럼 다들 굉장히 긴 강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꼭 피지컬 렌더에 대한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꼭 여러분들이 피지컬 렌더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바로 피지컬 렌더, 프로 렌더를 이용해서 실외 렌더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RI 파일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요, 아니면 야외 조명을 이용한 어떤 렌더링을 걸어본다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또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